이제 마지막 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능과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을 목표로 하므로 비영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전반적 복지제도 개선 및 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회개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해서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고, 네 번째는 합리적인 제도권에 대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의 궁극적 반응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의 기능과 역할인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러니까 뭐 전문 지식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사 협회가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주고 그 다음에 뭐 실습 이런 거 권장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큰 일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으로 그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그런 어떤 협회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협조의 호응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 자격증 뭐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서 매달려서 해야 되는 그런 거 이외에는 그렇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홍보 출판 사업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복지를 12년 동안 제가 경영을 해보면서 사회복지사가 협회에서 우리 기관에 어떤 뭐 역량을 준다거나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12년 동안에 나는 사회복지사가 꼭 협회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회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도 이제는 틀을 바꿔서 새롭게 변화돼서 진정한 파워력을 가지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71만 명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이런 협회가 돼야 된다. 그 돈을 뭐 목적으로 해서 돈 걷기 위한 자격증 주기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 협회가 돼야 되는데 주요 사업에 보면은 뭐 이런 홍보 출판 이런 거 있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 교류 협력돼서 요거 통해서 뭐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건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는 외국을 이렇게 선호했습니다. 외국을 이렇게 뭐 외국에 가서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 외국에 가서 뭐 그거 배운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는 거고 대한민국에도 외국 이상의 잘하는 곳이 많고 또 열심히 잘 진실하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협회가 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좀 이렇게 발전하고 거듭나려고 이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 수탁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원격 교육 시설 운영을 원격 교육 시설 운영. 그 다음에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홍보가 안 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자, 그 밖에 협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서 출판 사업, 조사 연구, 용역 사업,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 사업이다. 그럼 이제 도서 출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1년에 최소한 책을 각 기관에 한 네다섯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허울 좋은 이런 주요 사업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거리가 멀다면 이거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로 여러분들을 관장하고 여러분들의 자격을 관장하고 자격증을 주고 또 그나마 사회복지사들을 그나마 이렇게 좀 결집시키는 그거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그나마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협회의 구성은 조직의 구성은 대의원회, 이사회, 회장, 고문, 사무국,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6명, 이사회, 이사가 2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기타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그 간접적인 전달 체계에서 지금 살핀 게 자, 사회복지에서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원봉사가 좀 나왔죠. 자원봉사.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사회복지사협회.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기본적인 지식은 자, 공동 모금회다. 이것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자금이 워낙 부족하잖아요. 복지는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은 부족해. 또 그다음에 이 복지를 하다 보면 어려운 기관들이 있고 또 어떤 기관은 잘 해야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공동 모금회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모금회잖아요. 그래서 공개해갖고 모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돈이 많이 거치죠. 많이 거치는데 그 많은 돈을 거치는 그 돈을 정말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인식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지 않아요, 그죠? 사회복지사들이 로또 사야 안 사요? 안 삽니까? 로또 삽니까? 그 로또 사는 게 나쁩니까? 그 좋은 겁니까? 예, 물론 사람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로또를 사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바로 월요일부터 사야지 금요일날 사면 하루밖에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로또를 뭐 사면 되겠지만은 이 로또에서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또 돈이 일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제 그 돈, 로또에서 들어오는 일부의 돈 그런 것들 다 합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를 위해서 잘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물론 기관 이 공동모금회는 열심히 하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동모금회도 좀 참여를 좀 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힘들고 또 어려우면 공동모금회에다가 또 이렇게 그 프로포절을 써서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여러분이 지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어떤 연구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기관에 들어가서 그 기관을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포절을 잘 써내면 돼요. 그래서 프로포절을 써내서 여러분이 프로포절을 써서 그것을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구청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자 이런 기관에다가 프로포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프로포절을 냈을 때 딱 봤을 때 이거 괜찮다 사업이 괜찮다 이거는 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는 또 그들이 심사를 해서 여러분이 그 프로포절을 쓴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돈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기관에 취업을 했을 때 내가 프로포절을 써가지고 우리 기관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때 여러분의 위치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또 자부심이 생기겠죠. 또 그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보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프로포절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좀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실력 있어봐 급여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가 늘 180만 원만 받고 있다는 것은 이건 아닌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왜 180을 받아? 자기 능력이 있으면 180 더 받지. 자, 그래서 이 공동모금회를 우리가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에서 부족한 돈, 또 사회복지로 발전을 시키고 싶은 그런 그 욕구, 자 이런 것들을 공동모금회가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겠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지만은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펼치는 그곳에 연구하는 곳에도 이렇게 지원을 골고루 다양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모금회를 잘 생각을 했으니 여기다가 프로포절을 잘 써서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이 지역에서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므로 우리가 좋은 게 뭐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므로 좋은 거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 가난한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학원을 못 보내게 되면 다 걔네들이 집에서 놀잖아요. 차상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때 집에서 다 논단 말이에요. 집에서. 자, 집에서 놀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길까요? 얘네들이 비행 청소년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 걔네들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춘기 아닙니까? 그 사춘기 시절에 그나마 그 어려운 학원에 못 가는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지역 아동센터가 품고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 지역사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감당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할 일 없이 집에서 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공부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애는 알아서 공부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들이 뭐 알아서 공부합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공부합니까? 네. 그나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인터넷에서 클릭 안 하면 안 넘어가니까 막 클릭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여러분들이 공부를 알아서 해나요? 어떤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이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지네가 인생을 뭐 알아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가들에게는 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동들을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교육 가르치는 거. 이 교육의 의미.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방과후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은 막 기분대로 막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애들인데, 젊은 애들이. 자,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내 지역 사회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이 지역 아동센터가 그들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뿐만이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가 있으므로 걔네들이 활동하고 놀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걔네들이 그 어떤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역 아동센터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과 이 17세까지 이 청소년들에게는 지역사회, 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집에 자녀가 무슨 특기가 있고 뭘 이렇게 그 잘하는 게 있으면 참 밀어주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역 아동센터가 그걸 특기를 발견하고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연계망을 통해서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은 그 아이가 또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원 확보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는 이만큼 내 지역에서 이 청소년들의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역 아동센터는 필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기관. 또 그 지역 그 사회에서 그 지역 사회를 잘 아무 문제 없이 잘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 아동센터. 또 걔네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보충 수업을 하는 의미에서 교육. 또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가난해서 일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일 나갔는데 걔네들 밥 차려줄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에서 밥도 그렇게 먹여서 주고.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만큼 지역 아동센터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지역 아동센터에 가면 공익근무 아이들도 파견돼가지고 그렇게 와서 도와주는 데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아동센터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은 교사가 모자라요. 교사. 지역 아동센터의 교사. 교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교사가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중학생 정도 되면요 뭐 수업 시간에도 뭐 지네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뭐 또 다시 지네들끼리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통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그래서 지역사회 이 지역 아동센터를 지역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이 인원이 너무 작다. 자원봉사만 활용을 하더라도 그 날마다 그 와갖고 아이들한테 한 달만 시달려봐요. 그 다음부터는 자원봉사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뭐 이렇게 우리가 자원봉사했을 때 그렇게 뭐 하루 이틀이지, 그거 와서 너 일주일 동안 와서 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처음에는 뭐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면은 나 이제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는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교사들을 좀 더 이렇게 확충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교사들 확충도 결국은 돈이니까 그렇지만은 교사들은 확충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은 영향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돈 안 받고 봉사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5만 원씩 받잖아요. 지금은 이제 돈 안 받는 자원봉사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아이들이 와서 뭐 기관에 와서 자원봉사 그 활동서 그 확인서 그거 띄워온다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와서 청소밖에 돈 못 하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와갖고 뭘 해줄 거예요? 자원봉사. 뭐 걔네들이 서류 정리를 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심부름을 제대로 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은행 심부름을 맡길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자원봉사 그 학교에서 시간 몇 시간 띄우라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주로 뭐 청소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제 막 그 봉사하겠다고 온 아이들한테 뭘 맡기겠어요? 기관에서 중요한 걸 맡길 수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맡겨? 아니면 무슨 뭐 서류를 작업을 맡길 게 없어.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지. 청소. 저희 기관도 자원봉사자들 오면 애들 청소시켜요. 뭐 대학생들이 된다면 뭐 서류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지만은 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은 와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냥 봉사로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원봉사를 나가면은 그거는 돈과 연관이 된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하면 일당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을 나갔을 때 15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직장이 시원찮을 때는 자원봉사로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봉사 열심히 쫓아다녀봐. 그러면 180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150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피곤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원봉사 이거를 우리가 그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자원봉사 좀 해봤습니까? 사회복지사로서 그래도 자원봉사는 가서 좀 몇 번은 해봐야지. 그래야지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 감옥에도 자원봉사 감옥이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 과목도 다 배웠는데 자기는 배우기만 하고 자원봉사를 1시간도 안 했다. 이러면 이거 좀 사회복지사로서 이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자원봉사를 과목도 배웠으니까 최소 한번 가서 한두 번이라도 가서 자원봉사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다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사회복지사가 어쨌든 자원봉사를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전에 배운 게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증과 그 다음에 크게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증을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또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들의 자격증을 주니까 거기에 당연히 실습도 사회복지사협회가 실습도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약 71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 71만 명을 사회복지사 협회가 그나마 지금 관장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여러분에게 줄 때도 뭐 5만 원 이상의 7만 원인가
아마 돈을 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는 3년 지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관이겠죠. 자, 어쨌든 그 사회복지사를 관리하는 기관이 사회복지사 협회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요 네 가지를